70년 하면 지금 2020년에서 딱 50년이에요. 한번 기술 주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다음에 기술이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수학으로 0과 1로 구성된 이 수학으로 연결 문제만 해내는 빅테크 기업들이 해결해주면 세계는 또 폭발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전체 시장이 뷰가 헷갈려요. 미국이 이번에는 빅스텝을 못 하겠다, 좀 완화하겠다. 왜냐면 지금 CPI가 7.9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좀 완화가 됐으니까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 시장이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가 엇갈려요. 아, 이제 주제 상승이 왔다라는 사람과 아니다. 아직도 또 골짜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잘못하다가는 벌 수도 있고 엄청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자라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 단타에서 돈 못 벌어요. 로봇 어드바이저를 못 이겨요. 결국 다 로봇이 지금 단타를 하거든요. 보통 기관 투자가들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단타 시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아는 것만 해야 돼요. 근데 아는 거란 건 뭐지? 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해요. 그러면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분들이라는 게 보통은 내 잡하고 연계되는 쪽. 내가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어느 쪽에 제일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제약기업이 오래 있었다면 제약산업이 될 거고요. 내가 반도체 기업이 오래 반도체 기업이 될 거고, 내가 자동차 산업 자동차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 뭐 상승이 오냐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첫 번째 포인트는 어디에 나냐면 내가 관심 있는 산업이 앞으로 몇 년 동안 10년, 20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올라간다는 거는 흐름이란 말이거든요. 산업이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목 이전의 산업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분이 계시면 저는 제 자녀한테 그래요. 산업을 잘 골라라. 대기업 갈까요? 이 질문이 아니에요. 네가 어느 산업에서 일할지를 먼저 정해라. 미래 30년 갈 산업에 들어가라. 그 산업에가 문지기 하더라도 그 산업을 가라. 왜? 그 산업이 커질 때 네 커리어도 더 커지기 때문이야. 근데 무너지는 산업은 네 거기 가서 임원을 해도 너는 백수가 된다. 내가 잡을 찾는 거랑 주식 투자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과거 100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흐름을 추적해보면 산업 수익률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종목 수익률보다. 전체 수익률이 80%가 산업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20%가 종목에서 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은 산업 선정이 우선이에요. 그럼 무슨 산업을 선택해야죠? 내가 지금 들어갔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가는 산업을 골라야 돼. 이거 뭐 경제 주기 얘기예요. 경제 주기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작게는 2, 3년 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게는 10년, 그 다음에 2, 30년 있고요. 그 다음에 50년 주기가 있어. 50년 주기는 기술 혁신에서 옵니다. 완전 새로운 기술 혁신이 나와서 전체 세상을 한번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이었어요. 요즘에 구글, 중국의 알리바바 이런 게 다 98년에 만들어졌어요. 98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세계 1등부터 10등 한 거예요. 왜? 그 인터넷가 대중화된 게 90년대거든요. 사실 기술은 70년대에 나왔어요. 근데 대중화된 거는 9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생산성을 효율성 높이는 그 전체 올라가는 주기가 지금까지 온 건데 사실 2008년 이후로 모바일 인터넷으로 올라오면서 정점을 가는데 이걸 그대로 이 기업들이 다 먹은 거예요. 이게 70년 하면 지금 2020년에서 딱 50년이에요. 한번 기술 주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에 기술이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4차 산업 되게 모호한 개념이에요. 근데 키워드는 있어요. 전통 인터넷은 이제는 생산성, 효율성이 이제는 한계가 왔다는 걸 지금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 제일 주가 하락이 큰 게 무슨 기업이에요?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페이스북, 트위터 다 사람 자르고 있잖아요. 왜 잘라요? 성장이 안 되니까 사람 자르죠. 이제 인터넷은 새로운 인터넷을 원해요. 우리 인프라로 봤을 때는 6G 시대가 와야 돼요. 예, 6G, 4G, 5G, 6G, 지금 4G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데 5G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6G 주도하려고 해요. 6G는 우주를 장악하는 거거든요. 우주 공간 과학입니다. 위에서 쏴줘. 스페이스 X, 테슬라. 그 사람이 왜 하늘로 올라간지 알 수 있겠죠. 우주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군사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웹 3.0이라 해서 초창기 PC 시대 인터넷은 그냥 정보만 올리는 거였어요. 일방향. 그러다가 2000년 이후의 인터넷, 특히 2008년, 2009년 스마트폰 나오면서 인터넷 시대는 양방향, SNS. 근데 지금 3.0 뭐냐?
거기서 같이 돈을 버는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빅테크만 돈 벌었어요. 여러분 유튜브 열심히 하시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좋은 거 같죠? 유튜브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파산하면 내가 거기다 올렸던 모든 게 없어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이번에 그 FTX 거래소도 파산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안 할 것 같은 애들이 한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면 유튜브 파산하는데 내가 열심히 올렸던 내게 다 없어져야 돼요? 제가 싸이월드에 그 박사 공부할 때 올렸던 게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내가 얼마 억울해요. 없어졌어요, 다. 그때 올렸던 거. 그 많은 거 어떻게 다 다운받아 준비해놔요? 나의 운명이 나한테 안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죠? 그 플랫폼에 있는 거예요. 내 운명을 내가 장악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웹 3.0 핵심 뭐냐면 내 운명을 내가 장악하게 하는 기술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웹 3.0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블록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보니까 요즘에 막 무너지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뭐 FTX 거래소가 파산 신청했고 테라루나 무너져서 블록체인을 다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게 나온지 알아요? 아까 말하는 그러면 우리의 소유권은 내 운명은 내가 장악하도록 하는 기술이 뭐냐가 아직 성숙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주는 자가 다음에 구글이고 다음에 아마존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일론 머스크가 이랬잖아요. 웹 3.0은 헛소리다. 보이지도 않는데 본 적 있니? 그런 사람이 왜 스페이스 X예요? 인터넷에 보이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인터넷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인터넷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지금 인터넷 없이 어느 회사가 존재하고 어느 사람 살아갈 수 있어요? 만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 인간의 생산 효율을 극도로 높인 게 인터넷이에요. 웹 3.0이 왜 눈앞에 보여줘야 되는데요? 웹 3.0 개념의 핵심이 내 IP, 내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유튜브에 올린 걸 유튜브 없애줘도 있어야 돼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눈 감고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중국의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네이버, 카카오 얘네들이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뭘 해결했는지. 어떤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이 되냐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세계적 문제가 돼요. 인류의 문제를 생각해봐요. 뭔지를. 인류의 문제가 신용입니다.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들은 연결 문제를 해결했어요. 내가 한국에 있지만 아프리카 사람하고 연결이 됐어요. 내가 한국에 있지만 유럽 엔지니어하고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지금 요즘에 다 태근무예요. 제가 하는 회사의 직원들은 인도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돌아가요. 오프라인 사무실이 필요 없어요. 전 세계 엔지니어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이게 옛날 같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를 연결해 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연결은 했는데 내 아프리카하고 페이스북에서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아프리카 친구 나보고 돈을 1,000만 원 빌려래. 근데 친구야, 하이, 저거, 좋고, 이러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보고 돈 1,000만 원 빌려래요. 제가 빌려줄까요? 빌려주는 사람이 있겠죠. 제가 말한 건 일반적인 사람 말합니다. 항상 이러면 누군가 댓글을 꼭 달아요. 제가 빌려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말해요. 빌려 안 주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왜 빌려 안 줄까요? 연결은 됐는데 그 사람 신용 내가 모르는 거지. 내가 왜 빌려 상환해 줄 수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빌려 못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은행은 그 사람이 신용을 알까요? 그 사람 만약에 은행 시스템에 안 들어오면 역시 모르죠. 근데 은행이 뭐 계산하면 알 수 있죠. 근데 전 세계 지금 은행 계산하는 인구가 10억이 넘어요. 은행 자체에 들어왔다는 건 신용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신용 안 들어온 사람들 신용 뭘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키워드를 신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용 기술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신용을 처음으로 해결한 사례가 우리들이 서로 모르지만 우리들은 서로 신용 있게 문제를 해결한 게 비트코인인 거예요. 비트코인에서 들어가서 자기 비트코인 계좌하고 내 비트코인 계좌 주잖아요, 서로. 내가 자기한테 샀어. 그럼 딱 들어오잖아. 딱 팔고. 우리 상대방 의심해요? 관계 안 해요. 왜? 비트코인에서는 100% 모든 거래 기록이 되니까 추적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게 확실히 네 거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여기서는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서로 불특정 다수의 신용 문제를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수학으로 신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술이 뭐냐? 그 다음에 수많은 블록체인 나와요. 이더리움이 나오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 쫙 근데 다 무너졌어요, 뒤에. 이번에 특히 FTX 그래서 무너지면서 솔라나 같은 이런 코인 다 같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솔라나는 옛날부터 제가 문제가 있다 했거든요. 걔네는 보안이 엉망이었거든요. 이런 애들이 해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면 수학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한 것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었어요.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또 플러스 하나 기능을 더 줬어요. 스마트 콘트랙이라고. 스마트 콘트랙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을 수학으로 올릴 수 있었던 걸 보여준 게 이더리움이에요. 너와 나의 신용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우리가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왜 계약을 사인해요? 보증하는 역할을 신용. 네가 어겼을 때 이 신용이 가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계약을 수학으로 옮겨놓은 게 이더리움의 스마트 콘트랙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앞으로 웹 3.0 시대의 핵심 기술이 뭐가 돌파가 되냐면 수학으로 0과 1로 구성된 이 수학으로 연결 문제만 해내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수학으로 전 세계 서로 보지 않았지만 돈을 신용 문제를 해결해주면 세계는 또 폭발적으로 간다는 거. 그게 신용이란 게 곧 금융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이렇게 가요. 신용은 곧 금융이고 금융화 가야 경제가 돌아가요. 금융은 혈액순환이에요. 경제가 우리 몸이에요. GDP예요. 우리 몸이 GDP예요. 그 금융은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 안 도는 사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혈액순환 돌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신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수학으로 신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지금 여러 가지 트라이 해봐요. 트라이. 근데 아직까지도 쓸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지금 성숙이 안 됐어요. 근데 메타버스는 언제 오냐? 그 기술이 완성화가 돼야 진짜 메타버스 시대가 열려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라면 주로 뭘 말하면 게임을 말하거든요. 게임은 아주 낮은 단계의 메타버스예요. 기본. 왜냐면 게임이 너무 쉬워. 게임에서는 서로 캐릭터가 아바타들이 하니까 지금 구현이 제일 쉬우니까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진짜 메타버스 시대는 산업의 메타버스입니다. 모든 산업이 다 메타버스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가슴이 안 닿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병에 걸렸어요. 예를 들면 심장병에. 근데 이거는 한국 국내에 이 의사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 막 전 세계에 딱 한 사람 있어. 근데 애는 여기에 있어. 비행기 타면 안 돼. 그 심장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수술 받았는데 의사는 미국에 있어요. 그때 메타버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메타버스로 실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독일의 엔지니어와 현대사 엔지니어가 메타버스 시스템에서 한 곳에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 설계하고 그 안에 부품 모든 시스템 작동하는 게 다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엔지니어들이. 그걸 누가 하냐면 엔비디아가 해요. 옴니버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그게 산업 메타버스예요. 앞으로 이런 게 엄청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막 지금 예를 들어 심장 수술을 막 메타버스에 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서 그럼 어떻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산업 메타버스 가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나중에 기술이 6G가 보편화되고 이랬을 때 메타버스가 하루아침에 확 되냐? 아니죠. 지금부터 가는 거죠. 가면서 길도 더 좋아지면서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는 세상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게 우리가 에버렛 M. 로저스라는 기술 수용 곡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분포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기술 수용 곡선이 뭐냐면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2.5% 선각자라고 하거든요. 그 흐름을 딱 캐치한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혁신하면서 끌어가는 사람을 선각자라고 2.5%. 근데 거기에 또 낌새를 타고 이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3.5%가 있어요. 합하면 16%예요. 이 사람들이 끝없는 실패와 혁신을 반복하면서 그 기술을 시장화, 안착을 노력을 해요. 이럴 때 캐지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대중화가 다 받아들이도록 시발점이 생겨야 돼요. 34%가 이제 확 받아들이면 그 시대가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단계냐? 앞에 지금 16%가 하고 있는 단계다. 아직 캐지 마케팅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사실은 34%까지 뛰어들어야 이 산업 전체가 갈 수 있다.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빅 성공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러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천일이라는 NFT 그림이 비플이라는 이 미국 화가가 5,000일 동안 그린 NFT 디지털 그림 말이에요. 디지털 그림 5,000일 동안 그린 걸 하나에다 만들어서 NFT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6,936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원화로 한 800억 달러에 팔렸어요. 근데 그게 딱 터지면서 전체 시장이 NFT 그림이 열광하게 됐어요. 모든 아티스트들이 이 그림을 다 NFT화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샀을까요? 비플의 그 그림이 캐지 마케팅 역할을 한 거예요. 한 그림이 800억 빡 뜨니까 사람들 난리 난 거예요. 34%가 팍 들어와 버렸죠. 작년에 그냥 강남에 가면 누구나 다 명함에 NFT 안 돼요. 올해 다 사라졌는데. 그러면서
관심이 없던 34%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모든 예술가들이 다 NFT 하게 되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뭐죠? 캐지 마케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가 엄청나게 나와줘야 자본이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글의 시대가 열리고 아마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도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 지금 아마존 움직임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말은 안 드릴게요. 삼성전자도 가상자산이 가장 많이 투자한 4대 세계 펀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흐름을 모일 때 이런 대기업들이 이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도 세계적 흐름을 얻는 하나의 큰 좋은 방법입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